네, 3월 1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뉴스 퀵배송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제가 다시 원고를 찾아보니까 지난 1월 20일 뉴스 급배송, 저희가 그 청와대 단독 기사 보도 이후에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한 기자가 하루에 3꼭지씩 에브리데이 마감을 한다는 게 사실은 아주 젊은 청년 20대, 30대 기자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쭉 달려왔는데요. 사실은 너무 이제 소모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쉬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걸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취재 편의점의 최고 강점이 뭐냐? 그것은 역시 장윤선의 취재 아니냐라는 것에 착안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팩트 앞에 뭐 팩트를 앞서는 진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사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리영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 국익, 애국 이런 게 아니다. 진실이 뭐냐. 늘 이제 그 입장에서 보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같은 노선입니다. 진실이 뭐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또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취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타 방송보다 그래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취재 편의점에서 가장 먼저 저희 애청자들께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취재한 내용을 밤사이에 또 새벽부터 제가 아침 6시부터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그리고 아침에 하루 종일 24시간 정말 편의점처럼 취재해서 얻게 되는 정보를 가감없이 애청자분들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오늘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역시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가장 먼저 저희에게 환영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뉴스 퀵배송으로 시작하고 좋아라 하는 3기자님들 시간으로 마무리되나 봅니다. 완전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밤낮으로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저희가 뉴욕에서 이런 응원 메시지가 오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정말 기자들은 뉴스를 만나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잠이 안 옵니다. 이거 빨리 써야지. 그런데 이런 애청자분들을 만나면 저희하고 정말 한 배를 탄 동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자유우파 유명한 변호사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말을 하더군요. 요즘 좌파 좀 어떻습니까? 자유우파는 무척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장동혁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너무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이다. 칭찬을 해도 잘 안 본대요. 칭찬 열심히 해도 조회수 3만? 뭐 이 정도 나오고요. 욕을 하면 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좌파 시장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좌파 아니고 민주진보 대한언론이다라고 했더니 막 웃던데, 결론은 정치 비수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지금 정치판을 뒤흔드는 대스타가 없다. 정치 뉴스가 뭐 좀 재미없는 계절이 돌아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실제 내란 속의 윤석열 그리고 국정농단 김건희 사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어제도 JTBC 단독 보도로 2차 종합특검의 수많은 사실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지난 12.3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은 촉수를 더 곧게 세우고 마각의 배후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차 특검 취재해 보면요, 요새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기록만 4만 페이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읽고 그리고 많은 대한 매체들이 보도할 수 있도록 좀 판을 열어보겠다라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격려 듬뿍 주셔야 힘을 내서 지금까지 밝히지 못한 그런 사실들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 편의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팩트의 힘을 믿습니다. 사실의 힘을 믿고 다시 취재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열렬히 전달하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네, 관련해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하면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대통령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피식피식 사실 웃음이 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좀 뭐 댓글창에도 근데 어떤 얘기를 하면 자신의 귀에 꽂히는 워딩이 있죠. 그래서 그 귀에 꽂히는 워딩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오해와 억측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 본인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 상황을 쌓아가죠. 저는 이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정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던 어떤 의제가 됐던 끝날 때까지 끝장 토론이라는 게 어떤 그 TV 프로그램의 제목에서 끝장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까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끊임없이 토론해야 된다. 저것은 제가 취재해 보면 그 이재명 대표 시절 많은 그 정치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진짜 문 딱 닫고 이 의제가 모두가 합의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토론했다. 안 끝났다. 끝까지 토론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장점은 경청이다. 계속 들었다. 근데 자기가 말을 하지 않고 59분 윤석열처럼 계속 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더라. 저는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질 일이었냐?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이 점을 대통령이 일침을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저 장면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발언이었고요. 어제도 일부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10번이고 더 수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죠. 특히 이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가운데 검찰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조중동 참 재미있는데요. 조선일보는 검찰 개편안이 결국 여당의 강경파 뜻대로 됐다, 이렇게 일면 머릿 기사로 쓰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검찰 잡으려다 특사경 고삐를 풀어줬다, 이렇게 오히려 또 엉뚱하게 특사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강경파의 반발에도 검찰 개혁 핵심 내용은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시겠습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당정청 모두가 합의하는, 모두가 바라는 방향대로 결론을 내었다. 다만 우리 언론이 자기의 시각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야말로 끝머를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았던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X 그리고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서 일단락 판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했는데요. 그 한 토막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네, 저렇게 딱 결정안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토론이 있었을까요? 저도 이 사안을 근 한 달 넘게 1월 13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낸 의견, 입장이 뭐냐면 일본 외교, 다카이치 사나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의아하다. 봉욱 수석은 왜 그 일본 순방에 동행했냐, 뭐 이런 그 기자들의 취재가 있었습니다. 저도 취재를 해보면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정무대로, 그리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대략 난감적 상황이 수주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뭐 당원들까지 저희 댓글창에 세상에 제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저를 비롯한 뭐 엄청난 그 비난 댓글, 뭐 지금 이 순간도 아니네요. 지금은 저희 응원 댓글이 많습니다. 장윤성 기자 화이팅 이런 것도 있네요. 고맙습니다. 상당히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취재할 때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정리가 된다. 당은 당대로, 정은 정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각각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현재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론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최종안이 반드시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 기자님. 이거 해결되는데 좀 시간은 걸리는데요. 결코 어느 한쪽이 확 끌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리되는 거 보셨습니까? 이 당은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정당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정말 엄청 놀랄만한 촉각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분이 공개를 원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원은 반드시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 이 고위 당국자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과정은 매우 복잡했고 어렵고 난감한 일도 있었지만 결론은 이렇게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토대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당 출입 또 정치부 기자 오래 한 기자로서 이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 13일 올해 들어서 첫 번째 해외 순방 중 이재명 대통령 일본 나라현 방문해서 이 얘기 했었습니다. 검찰개혁 및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지시한 것이었죠. 여전히 보안수사권 문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취재를 해보니까 특히 이제 중앙일보 또 경향신문도 이 특사경 문제를 세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 연구 보고서에 2024년 기준 특사경 검찰 송치 사건은 모두 72,835건인데요. 그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32,765건, 모두 45%. 그러니까 절반은 기소까지도 못 간다. 조사는 하지만. 그리고 특사경의 48%가 수사 경력 1년 미만이고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 순환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근무자도 35.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 모든 통제가 사라지고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결과만 검사에게 넘기는 구조인데 이거 되겠냐,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대검 연구 보고서, 어떻겠습니까? 검사의 시각에서 쓰여진 보고서겠죠. 여하튼 이거를 일면 머릿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특사경은 이 공소청, 중수청 법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줄여서 사법경찰관 직무법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도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법안 설치법에 해당하는 설치법, 그다음에 절차법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특사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치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또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일단 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고, 예. 그 무슨 여야가 갈등하는 가운데 필보 아니면 그냥 안 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수준 낮은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이번에 고쳐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또 고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음 다뤄질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신장식 의원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뉴스 퀵배송에서 준비한 두 번째 의제는 어떤 건지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거,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막 수없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지방 자치 강화, 또 하나가 이제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다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무총리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법무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그전에는 그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뭘 주도해서 지금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예, 같지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예. 그래서 그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예, 기초자를 공식적인 모으도록 입장도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가면 좋겠어요. 법제처가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마 항쟁도 우리 매우 헌정사에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8은 민주주의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떠받치는 정신입니다. 그날의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헌법이 있었고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5.18은 자유, 민주, 인권, 공동체, 평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의 원천입니다. 그 사과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가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기준입니다. 네, 얼마 전 취재 편의점은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로 다 보셨죠? 예, 기억하시죠? 그때 우원식 의장이 가장 강조한 게 개헌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들은 직선제를 쟁취해서 오늘날 5년마다 단임제로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허원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 이 세 가지 구호를 걸고 당시 수많은 넥타이 부대, 대학생들, 농민, 노동자 서울시청 꽉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뤄낸 민주주의 39년이 되도록 헌법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엔 바꿔야 한다라고 하다가 늘 정치 논쟁에 휘말려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이 개헌의 적기다. 그래서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했습니다. 국민투표법도 지난번 우원식 의장 저희 취재 편의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판결난 게 11년이에요. 11년. 그런데도 못 바꾼 걸 이번에 바꿨다. 토대는 구축되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그래서 개헌의 문을 열고 개헌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대 정신에 맞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AI 시대에 삐삐도 없던 1987년 여러분 응팔 기억하십니까? 네. 그 드라마 응팔 기억하시죠? 제가 바로 응팔 세대입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요. 그때는 뭐 286 컴퓨터가 있었나? 저희 이제 대학 때 리포트 쓸 때 다 이게 수기로 냈거든요. 컴퓨터 이렇게 뭐 AI 이런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본권과 지금의 기본권 비교할 수 없죠. 권력구조 개편도 마찬가지이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나와 있는 검찰총장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헌법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장으로 못하고 검찰총장으로 두게 되는 거잖아요. 위헌 소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고쳐야 하는데 다 고치려고 하면 또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너 선거 앞두고 선거용 개헌이지 또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만 딱 하자. 1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거는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도 저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후보였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직접 광주에 가서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엄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너무 지금도 기억해요. 김포에서 오신 분이 손이 벌벌벌 떨린다. 어떻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냐. 그런데 어땠습니까? 12월 4일 새벽 01시 01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휘둘러서 계엄 해제를 결의를 했지만 이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차,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둔 절차를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계엄을 싹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당시에 기억해 보면 새벽 01시 01분에 결의안이 통과가 됐지만 결국 내란숙의 윤석열이 2차, 3차 계엄할 뜻을 밝히면서 새벽 4시가 넘도록 해제를 공포하지 않아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밤새 전전긍긍했었잖아요. 우리 잠 못 자고. 이거를 국회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세 번째, 지방자치 분권을 그토록 강조하는데 언제 제대로 했냐. 헌법에 이것을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를 명문화하자. 요 세 가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여기에다가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3.15 의거,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에 이것은 아니다 해서 뛰쳐나왔던 마산 의거를 반드시 그 정신을 헌법에 넣자. 이게 다 4.19, 뭐 3.1운동, 4.19, 그쵸? 그리고 3.15 의거, 그리고 3.15 의거, 4.19,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뭐 5.18 6월항쟁, 뭐 촛불혁명, 그리고 빛의 혁명, 이렇게 이어지는 이 정신들을 다 담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듣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그 국회의장이 제안한 17일, 어제까지 제안한 개헌특위 날이 끝났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개헌을 선거용 개헌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개헌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걸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어서요. 관련한 내용을 그 사이에 제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합니다. 개헌 국민투표, 개헌안은 4월 7일까지 나오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헌 발의는 대통령이 하거나 또는 국회 과반이 발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표결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150명의 국회의원의 발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헌안은 발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발의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것은 국회 주도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기본 방침이 있는 것 같고요. 당초 우원식 의장은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발됐기 때문에 플랜 B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뤄봄직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원식 의장이 22일 날 해외 순방 예정입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순방 예정인데 그 전에 개헌 부분과 관련해서 마무리 짓고 떠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내일 우원식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개헌과 관련한 기본 로드맵을 내일 구상을 밝히는 입장을 밝힐 것 같고 내일 바쁩니다.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도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 개헌에 대한 우원식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4월 7일에 개헌안이 어떤 형태로든 발의가 된다면 중요한 것은 국회가 표결해야 됩니다. 5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요. 현재 국회 의석이 300석이 아니고 295석이고요. 그중에 3분의 2면 196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합치면 186에서 7이 되기 때문에 9에서 10명, 그러니까 10명 정도만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은 통과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단 없이 추진된다라는 게 국회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표결인데요. 국회법에 이 개헌은 반드시 기명 투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붙어 있대요. 이를테면 국회의원 우원식 그리고 거기에 가, 부를 적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일은 드러나지 않지만 헌법 개정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기 의견을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판단에 따라서 기명 투표를 한다. 다만 당일 전광판에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이튿날 회의록을 통해서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이게 다 드러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투표 불성립 형태로 모든 의원들이 투표를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헌에 반대하고 그리고
계엄을 유지온전 시키려는 결국 계엄 세력, 윤 어게인 세력에 불과하다라는 비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너무 많은데 제가 개헌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됐네요. 이따가 저희가 기자들 코너에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은 준비한 영상도 보여드리고 또 취재한 내용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쿡 배송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